대법원 2019년 10월 23일 선고된 2012-4617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2019년의 민사소송법 분야에서의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제3자인 원고 승계 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 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원고 승계 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갑과 을의 이 소송에 있어서 병이 참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갑이 을한테 소송을 냈는데 병이 원고 측에 갑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피참가인이고 병이 참가인이죠. 통상적이라면 갑이 이제 더 이상 소송에서 머무를 필요가 없으니까 소송에서 탈퇴하든지 아니면 본인의 소를 취하한다든지 하면 병과 을 사이의 소송으로 되는데, 이 사안은 갑이 소송에서 탈퇴하거나 소 취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과 병이 원고 측에 있게 되면서 갑과 병의 이 공동소송 관계가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로 볼 건지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볼 건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병이 참가하고 났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은 다음의 상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수급인인 원고 갑이 도급인인 피고 을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병이 즉 나중에 이제 승계 참가를 해서 승계 참가인이 된 병이 위 정상금 중에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상금에 대해서 본인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즉 갑의 을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갑의 채권자인 지금 참가인 병이 채무자, 본인의 채무자 갑의 제3채무자인 을에 대한 이 정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 명령, 여러분이 추심 명령은 들어봤고 그거와 함께 전부 명령을 들어봤는데, 이 전부 명령은 채권의 집행을 현금화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건 압류가 경합되면, 또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채권이 압류가 경합되면 전부 명령 받은 게 무효가 되죠. 이 사안도 아마 그런 게 나올 것입니다. 하여튼 승계 참가를 하였습니다. 이 병이 참가인이 이제 된 거죠. 원고는 병한테, 참가한 사람한테 자기 채권이, 요 채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소송 탈퇴를 한다든지 소를 취하하면 되겠는데 그러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소송을 유지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그러니까 승계 참가인 병에게 이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이전됐다고 보아 갑의 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병과 을 사이의 청구는 일부 인용을 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고 갑의 청구는 기각됐고 병과 을 사이의 부분서는 일부 인용이 됐기 때문에 갑은 항소를 하지 않고 참가한 사람과
피고 을만이 항소를 했습니다.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계속 중에 근데 문제가 터진 게 참가한 병이 전부명령에 의해서 참가를 했는데 이게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라고 이런 다툼이 있게 되면서 갑은 병한테 넘어간 이 채권이 혹시 그런 전부명령 그래서 무효라면 자기가 다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랬는지 뒤늦게 부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즉 1심에서의 자기의 청구가 기각되는데 스스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부대 항소를 한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면 부대 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이다. 민사소송법 제403조 이하 참조. 부대 항소는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된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해당 사건이 확정되어 애당초 항소심에 이심되지 않았다면 부대 항소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이미 확정된 사건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부대 항소가 적법한가? 항소심에서는 갑이 지금 항소심에서는 갑이 뒤늦게 부대 항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갑과 참가한 병의 관계가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라면 1심에서 갑과 병이 같이 공동원고가 됐지만 갑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갑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될 것이며 그러면 병의 을과의 싸움에 뒤늦게 부대 항소를 하는 게 부적법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갑과 병의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라면 67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의 절차는 공통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공통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항소에 있어서 병과 병의 또는 을의 항소에 의해서 갑의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부분서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니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서 갑의 부대 항소도 적법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승계된 부분에 관한 원고 청구와 병 승계 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67조가 적용된 결과 1심 판결에 대해서 승계 참가인과 피고만 항소하였더라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1심 판결 전체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2심의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 항소는 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원고의 부대 항소가 이 부분서 적법이 문제가 됐는데 항소심은 원고의 부대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부를 일부 인용하고 승계 참가인은 이제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니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다시 상고심에서 문제된 사안입니다. 결론만 말한다면 일단 상고심은 67조에 필수적 공동소송이 준용된다라고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이 준용된다고 보면서 이 부대 항소에 따른 이러한 항소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전에 대법원 2004년 7월 9일 선고 2002-16729 판결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변경되었는데 그 2004년 판례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본 이런 판결입니다. 위 전환합치 판결이 이 2004년 판결을 2004년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전환합치 판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승계형 승계 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중첩되는 원고의 청구와 승계 참가인의 청구 사이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보았던 선례를 변경하였으로써 예컨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인정되는데도 원고와 승계 참가인이 모두 패소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분쟁이 모순 없이 해결될 수 있게 되었음. 하여튼 권리승계형 승계 참가의 경우 이외에 인수승계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이 전환합치 판결에서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 잠깐 판례 민사소송법 업데이트된 전자책입니다. 종이책이 아니라. 예컨대 교보문고 가면 전자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EPUB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